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주는 뷰티 아티스트 닥터 뷰티스트 이하연입니다. 이제는 30도 넘는 날이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곳이 생기죠. 바로 배우 하정우 님도 피해갈 수 없는 겨드랑이의 부분이 약간 모이스처라이징이 돼가지고 제가 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토콜 사진을 보면 저는 팔을 들고 있지 않아요. 본의 아니게 겸손해지셨네요. 네. 여름이면 개장하는 겨터파크 겨드랑이 땀 관리 그것인데요. 이를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데오드란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의 필수 관리템이라 불리는 데오드란트의 이모저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데오드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여타 신체 부위와 비교해봤을 때 유독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부위에 비해 겨드랑이에 유독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땀샘의 밀도 때문인데요. 겨드랑이 부위에는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 역할을 하는 에크린샘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성과 단백질성 땀을 배출하는 아포크린샘이 약 95%나 집중되어 있어요.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쉽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겨드랑이는 항상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체온이 쉽게 올라가 땀이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름철 겨드랑이 땀이 많이 발생해서 옷이 막 흥건히 젖으면 다소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겨드랑이 땀 터짐은 이러한 민망함 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왜 소위 암내라고들 하죠. 액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아포크린샘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이 액취증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액취증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름철 겨드랑이에서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되면 땀에 의한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도 허벅지 부분 안쪽이 자꾸 부딪혀서 조금 살이 쪄 있는 분들,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는 위치랑 똑같아요. 또 드물지만 피부의 pH가 변화되어 피부 밸런스가 깨지면서 세균이나 진균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덧붙여 이 연장선상에서 감염과 염증이 반복되다가 겨드랑이 색소 침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겨드랑이 피코토닝 하시러 오시는 경우가 여름철에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여러 불편함을 초래하는 여름 겨터파크. 그러면 이 시기 다량 발생하는 땀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오드란트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데오드란트는 땀 억제제라기보다는 땀 때문에 나는 불쾌한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탈취, 즉 화장품이거든요. 이 말인즉 겨드랑이 땀을 없애기 위해 데오드란트를 사용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액취증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데오드란트의 탈취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겨드랑이 땀 억제를 하고 싶으시면 땀 억제제 의약품을 바르셔야 하는데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드리클로, 유사 제품인 노스앳, 스웨클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시면 돼요. 이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주성분인 염화 알루미늄을 녹인 용액으로 알루미늄염이 피부의 점액 다당류와 복합체를 형성해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땀이 나오는 입구를 막아 땀을 억제하는 원리의 땀 억제제예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 오셔서 겨드랑이 토닝이나 겨드랑이 제모 하실 때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오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좋지는 않아요.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꿀팁. 데오드란트를 뿌리는 시기에는 병원 피부과 시술을 받으실 때는 뿌리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을 필요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 의약품이라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우선 임산부나 수유부는 땀 억제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12시간 이내 면도한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시간 이내에 제모제를 사용하셨다면 이 역시도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덧붙여 이건 데오드란트 사용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용 전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린 뒤에 사용해 주셔야 해요. 또 억제제는 데오드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땀날 때마다 덧바르시면 안 되고 1일 1회 취침 전 겨드랑이에 억제제를 소량 바르신 뒤에 다음날 아침물로 씻어내야 하고 주 1, 2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땀 억제제 사용법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렇게 매번 번거롭게 억제제 또는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편리한 겨드랑이 땀 억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인데요. 흔히 보톡스는 주름 개선 및 과도하게 발달된 근육을 퇴축시키는 효과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톡스의 작용 원리가 원래 교감신경 말달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땀샘 분비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시키는 원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땀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효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유지기간도 긴 편이라 여름 한철 겨터파크 개장을 예방하기에 충분하고요. 오늘은 여름마다 겨터파크 개장으로 고민인 분들의 필수템이라 할 수 있죠. 데오드란트, 겨드랑이 땀 억제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또 병원에서 시술받는 겨드랑이 보톡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여름철 겨드랑이 땀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또 억제제나 데오드란트 사용으로 인한 귀찮음과 피부 자극이 싫으신 분들에게 겨드랑이 보톡스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